활동들이 다 연구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법칙성들, 현상들이 있을 것이고 다양한 현상들. 자, 거기에 부동산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여러 가지 행위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다. 이렇게 또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는 결국 자, 부동산 환경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두 가지로 구분을 하자면 현상과 활동이 연구 대상이다. 자, 이때 현상이라는 것은 자, 오히려 상대적으로 정적인 연구 대상이라면 활동은 동적인 연구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근데 지금 저희 책의 3번에서는 접근 방법이 등장을 해요. 이게 어떻게 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접근 방법은 뭐냐면요. 자, 학자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똑같다라고 했죠. 그죠? 올라가고자 하는 정상은 다 동일한데요. 우리가 산을 탈 때도 정상에까지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 것처럼 학자들마다 접근하는 방법들이 다양하더라는 얘기예요. 사실 여기서는 다양한 접근 방법들을 소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접근 방법들이 있는가?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자, 우선은 가로 1번에 보시면 분산식, 중점식, 종합식 접근 방법이 등장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발전한 이제 순서대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분산식 접근 방법은요.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이 없었을 때 우리 이 제목 안에서 이미 그 특징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이 아예 없었을 때는요. 주변에 분산되어 있는 학문에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빌려와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분산식 접근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초로 학문이 정립이 되었는데요. 아직까지 뭔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자꾸 접근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중개면 중개, 평가면 평가. 그렇죠? 복합 개념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물리적인 측면에만 중점을 둔다든지 경제적 측면에만 중점을 둔다든지 그렇죠? 그게 바로 중점식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다 안정적으로 체계를 잡은 것이 바로 세 번째 뭐가 등장한 거냐면 종합식 접근 방법이에요. 즉 종합적으로 어떻게 복합 개념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부동산학의 초석을 이루신 김용진 교수와 그 제자들은 이 종합식 접근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밖에도요. 그 밑에 보시면 법 제도적인 접근 방법도 있어요. 얘는 제목 그대로 법 제도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거기에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투자론, 금융론, 개발론은 결정 분야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런 분류가 바로 이 의사결정 접근 방법에 의한 분류예요. 자, 이 최근의 학자들은요. 과거는 이 법제도적인 접근 방법이나 종합식 접근 방법을 많이 사용했었지만 최근의 학자들은요. 최근에 지금 현재 대학에 계신 많은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들, 학자들은 자, 이 바로 의사결정 접근 방법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른쪽에 참고 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최근의 흐름은 의사결정론적 접근을 중시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 밖에도 가로 3번에 가시면 행태과학적 접근 방법, 얘는 인간의 행태에다가 초점을 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 외면에 어떤 규칙적인 행동 모형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인간의 그런 행태에다가 초점을 둔 것을 행태과학적 접근 방법. 넘겨서 보시면 자, 부동산학의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이 정도로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근데 이 다양한 접근 방법들 중에서 최근에는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법이 선호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거에는 뭐 종합식 접근 방법들, 종합식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해왔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학자들마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라는 얘기지 이 중에서 뭐가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이다라고는 결코 얘기할 수 없음을 주의를 하셔야 돼요. 과거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과거 기출문제들 나중에 보시다 보면 자, 다음 중 가장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 중에서 가장 좋은 접근 방법, 가장 부동산학 발전에 기여하고 유효한 접근 방법이 뭐냐 이런 문제가 한번 있었습니다. 정답이 뭐였었냐면요. 종합식 접근 방법이 정답이었었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결코 좋은 문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문제를 분명히 출제하신 분이 종합식 접근 방법을 사용하는 분이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학자들이 봤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왜 종합식 접근 방법이 가장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놓고
자, 시각에 따라,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죠? 출제하는 사람에 따라서 답이 틀려져 버릴 수 있는 이런 문제는 결코 바람직한 문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 보시다 보면 이런 문제들을 만나시게 되는데요. 결국 좋은 문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들은 이제 출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이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 중에서 뭐가 가장 좋다? 자, 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최근에 들어서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 선호되고 있다라고 해서 또 얘가 가장 좋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상호 다 유기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양한 이러한 접근 방법 어떻게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요. 넘기시기 전에 22페이지에 그 첫 페이지에 보시면요. 첫 페이지 다시 오시면 자, 가로 2번에 부동산학의 성격을 얘기할 때요. 가로 2번에 규범과학이다라는 부분에 그 지문들을 한번 보세요. 자,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등장을 해주고 있는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학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 즉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며, 그죠? 바로 부동산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시키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번에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 활동을 어떻게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요? 능률적으로, 그죠? 바로 이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라는 것이 결국 이 학문이 추구하는 또 목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그라미 3번 지문 가시면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효율성이지만, 자, 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죠? 결국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바로 능률성, 효율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효율적인 이용이 결국 우리 개인 입장에선 가장 중요할 거란 얘기요. 효율성이라는 것은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곧 최고 최선의 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요. 효율성이라는 것이 가장 최우선시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효율성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그래서 바로 능률성,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올려서 내 땅이나 건물을 최고 최선으로 이용하는 것, 그게 우리 개인들의 다 추구하고자 하는 바죠. 그러나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뭐도 중요할 수밖에 없냐면 형평성이라는 것도 결국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죠? 이 효율성과 형평성이 적절하게 이렇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 그죠? 이게 바로 자,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이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왜라는 게 결국 이념에 관한 문제였죠. 자, 그래서 바로 대표적인 이념 두 가지를 꼽자면 효율성과 형평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필요성이 있는데요. 사실은 자꾸 균형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상충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꾸 부딪히는 상호 견제 관계. 내가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 형평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형평성을 추구하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서로 자꾸 부딪히는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적절하게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학의 중요한 이념, 모든 학문이 추구하는 이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효율성과 형평성이다. 자, 그런데 우리 민간 입장에서는요, 개인 입장에서는 시험에서 한번 이런 지문이 있었어요. 자, 민간 입장에서는 오히려 효율성보다 형평성이 더 최우선시 된다. 그럴까요? 민간 입장이라는 건 내 개인적인 입장이잖아요. 그죠? 사회 전체적인 입장이 아니라, 그죠? 오히려 민간 입장에서 뭐가 더 최우선시 되는 거죠? 효율성이 더 최우선시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하지만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형평성도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그 동그라미 3번 지문에 보시면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효율성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형평성도 중요하다. 자, 보통 효율성과 형평성은 자꾸 어떻게 되죠? 충돌하는 상충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원리를 지금 앞에서 굳이 설명드리는 이유가요. 나중에 정책론 같은 데 가시면요.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책이 있고 형평성을 추구하는 정책들이 있어요. 근데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책들의 항상 단점은 뭘까요? 문제점은 뭐에 문제가 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들이 항상 등장을 해요. 형평성을 추구하는 정책들은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들이 항상 등장을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또 그 형평성을 보완해주기 위해 등장하는 제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시기 위해서 앞에서 이런 이념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효율성과 형평성,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시키면, 자, 합법성. 자, 우리 책에는 지금 없지만 합법성이라는 것을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효율성과 형평성 추구하되 무엇의 테두리 안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을 하라는 얘기요.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죠. 자,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결국 효율성과 형평성을 달성해라.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시키자면 합법성이다 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효율성과 형평성, 합법성을 부동산학의 일반적인 일반 이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바로 이런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까지 부동산학에 대한 학문적인 성격들을 자,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넘겨서 24페이지 보시면요. 자, 24페이지에 자, 부동산 활동의 원칙, 속성, 국가 경제에서 부동산 간단하게 요약해서 자, 표현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거기 7번 지문 한번 보세요. 7번. 24페이지 7번 가시면 부동산 환경의 세 분야, 3분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제가 앞에서 부동산의 환경을 결국은 연구하는 학문이 부동산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연구 대상이었죠. 근데 학자들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이 틀리다 보니까요. 김영진 교수는 크게 현상과 활동이다 라는 것으로 분류를 하고 있지만 또 얘를 자, 이렇게 세 가지, 안정훈 교수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여기에는 기초 분야와 결정 분야와 결정 지원 분야가 있습니다. 자, 결국 앞에서 그래서 결정 분야 등장했었죠. 바로 이 의사결정 접근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